과학과 예술이 섞여 있는 지문. 자, 근데 이 지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또 역시 그래프나 그림이 있을 때는 지문을 통해서 그 그래프나 지문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문에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고 그 그래프, 그림에 뭔가 표시를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읽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또 이렇게 뭔가 복합되어 있는 문제, 지문의 경우에는 문제가 숫자가 굉장히 많죠. 얘도 지금 6개의 문제가 들어있는데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림 3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녀석을 보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 많이 보던 건데? 고흐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고흐의 그림. 그럼 고흐의 그림이 있다는 얘기는 아하, 이게 과학 지문만이 아니라 예술 지문이기도 하구나. 그럼 분명히 나뉘어져 있을 거라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 부분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 부분. 그럼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서 얘는 당연히 풀게 되는 것이고요. 3번에 보시면, 세 번째 문제에 보시면 투과율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프로젝터의 스크린을 이용해서 색을 만드는 실험을 할 때 A와 B의 투과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에 분명 프로젝터의 스크린을 이용한다, 뭔가 필터에 투과를 시킨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얘를 같이 풀어버리면 되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읽다가 중간중간에 풀 수 있다.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얘를 다 기억해서 문제를 풀기가 힘드니까 문제들이 이런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내용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나누어서 나오죠. 근데 요즘의 추세는 이게 나온다면 이렇게 하나의 글처럼 나오지 않고 가나로 나뉘어서 나올 거야. 그러면 문제를 따로따로 풀기가 훨씬 편하지. 가에 대해, 나에 대해 이렇게 문제가 나뉘어져 있을 테니까 그건 가 풀고 나 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핵심을 또 잡아보죠. 자, 색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 선생님의 경험에 의하면 예술, 그 중에 미술을 보면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인상주의, 얘네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인상주의, 신인상주의는 어쨌거나 요거는 시대적으로 보면 사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사진 기술이 생겨나면서 정밀하게 똑같게 대상을 그리던 화가들이 더 이상 그걸 못하게 된 거지. 무슨 말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므로 색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왜? 초창기의 카메라는 당연히 뭐야? 흑백이잖아. 그럼 그들과 카메라 기술과 화가들이 경쟁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야, 우린 그래도 색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근데 칼라로 사진이 찍히게 되면서 이제 뭐야? 색으로도 싸울 수 없게 되니까 그때 기이한 형태, 즉 사물의 본질적인 요소를 꿰뚫고 우린 그린다. 너희들은 겉만 찍어내지. 우리는 그 본질을 찍어낼 거야. 본질을 그려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추상적인 그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그 맥락들은 계속해서 인상주의로부터 쭉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인상주의, 신인상주의가 진짜 많이 나온다. 다양한 색을 통해서 밝고 선명하게 대상을 표현하려 했다. 결국은 인상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신인상주의든 그냥 인상주의든 어쨌거나 인상주의는, 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첫인상 할 때 그 인상이잖아요.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받은 대로 확 그린다는 얘기잖아. 야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뭐냐면 색을 통해 밝고 선명함. 자, 핵심 포인트. 색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밝음과 그 다음에 선명함을 표현하려고 했다. 선명하고 밝은 색을 표현하려고 했다가 얘의 포인트, 핵심 잡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네. 높은 명도나 높은 채도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자, 이거 그대로 연결되죠? 자, 밝음을 나타내는 걸 우린 뭐라 그러는 거야? 명도라고 하지. 그 다음에 선명함을 나타내는 걸 우린 뭐라 그래? 채도라고 하죠. 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 모니터를 뭔가 색을 조정할 때 명도나 채도를 조정하죠. 또 컴퓨터와 관련된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셀마다
색이 표현되는 셀마다 명도 값이 나오고 채도 값이 나오고 등등등이 존재하거든. 그럼 얘는 어쨌거나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컴퓨터나 모니터나 이런 뭐 그림까지 이렇게 연관되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명도나 채도라는 말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근데 쉬워. 명도라는 건 말 그대로 밝은 명자니까 밝고 어둠을 나타내는 거고, 채도라는 건 선명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선명도에 대해서 살짝만 좀 설명해 주면, 이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색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물감이 빠졌다 그러면 채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물감이 빠진다는 뜻이고, 채도가 높다는 얘기는 물감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됐죠? 똑같은 노란색인데 노란색을 더 많이 집어넣으면 야, 이건 분명한 노랑이군. 노란색을 물감을 점점 빼면 노란색이지만 좀 달라진데 연한데, 이런 게 채도가 낮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 알지? 포토샵 아니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고 얘를 가지고 살짝 뭔가를 조정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조정하게 돼요. 명도, 채도, 그 다음에 컬러. 컬러는 아예 색을 바꾸는 거예요. 그치? 노란색을 빨강색으로 바꾸는 게 컬러 부분이고, 빨강색을 선택한 다음에 물감을 어느 정도, 빨강을 어느 정도를 넣느냐가 채도. 그치? 그 다음에 밝고 어두운 정도가 명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친해져야 하는 단어다. 기본적으로 그걸 아시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들이 한계에 부딪힌 까닭은 무엇일까? 자, 그들의 목표는 어쨌거나 색을 밝게, 명도를 크게, 선명하게, 채도를 높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한계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 한계를 받아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락 이후의 내용이 되겠죠.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 됐죠? 자, 그 다음 그림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이 그림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삼각형으로 하나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교재에도 삼각형으로 그려서 표현하기도 했는데 두 개의 삼각형이 존재하는 거지. 두 개의 삼각형. 자, 벤 다이어그램을 삼각형으로 그냥 표현한 거야. 빨강, 파랑, 초록. 빨강, 파랑, 초록이 있고, 그 가운데 얘네들이 섞이면 흰색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빨강과 파랑의 사이에 자홍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강과 초록의 사이에 노랑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랑과 초록의 사이에 청록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전문가들이 표시할 때, 혹은 소통할 때, 색을 다루는 사람들이 소통할 때, 빨강을 당연히 R, 그쵸? 파랑을 당연히 B, 초록을 그린, 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홍을 M, 마젠타, 그 다음에 얘를 사이언, C, 그 다음에 얘는 옐로우, 이렇게 표현하죠. 됐죠? 자, 요걸 내가 표시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컴퓨터에서도 이런 얘기할 때 RGB 컬러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R 값이 얼마고 G 값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림은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이 밖으로 나갔죠? 청록을 저 위에 있네요. 청록. 그 다음에 여긴 노랑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홍. 그 다음에 초록, 빨강, 파랑. 여기가 초록, 빨강, 파랑. 그 다음에 가운데가 검정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노랑은 당연히 옐로우, Y가 되는 거고, 자홍은, 그 다음에 청록은 뭐라, 아니. 자, 자홍은 M, 그 다음에 얘를 검정이잖아요. 그쵸? 검정이 블랙이니까 B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있잖아, 이게. 그래서 얘를 C로 해요. 아니지? 블랙.
끝에 있는 거 K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어쨌거나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요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빛에 대한 얘기고, 자, 요거는 색료라 그랬지? 물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에 어떤 색깔을 표현할 때는 RGB 컬러로 뭔가를 하게 되고요. 인쇄를 할 때는 물감을 이용해서 책을 만들 거 아니야, 인쇄할 때. 잡지를 만든다, 선생님 책 같은 거 책을 만든다, 그럴 때는 CMYK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최초로 책을 만들 때 내가 혼자 책을 만든 적이 있거든. 혼자 책을 만든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컬러로 만든 거지. 내 문법책 같은 게 내가 혼자 한번 편집을 해봤었던 거거든. 그럼 인쇄소에 가서 이거 한번 내가 찍으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장님이 나랑 상담을 하면서 몇 분은 찍으시려고요? 이거 컬러로 하시려고요? 2도로 하려고요? 뭐 알 수 없는 소리 막 해야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이거 CMYK로 주셔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가 있어. CMYK가 뭐예요? 내가 그랬더니 컴퓨터의 모니터에 비치는 건 빛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RGB 값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컴퓨터에게 그 값을 설명할 때, 오케이, RGB의 값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인쇄할 때는 CMYK 값으로 걔를 전환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선생님이 편집하실 때 어느 분에 무슨 컬러를 쓰셨잖아요. 그건 RGB 값으로 결정되어 있는 색깔이에요. 그걸 인쇄를 그대로 해드리면 선생님이 모니터에서 보신 값하고 색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걸 CMYK 값으로 바꿔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 말 좀 이해됐냐? 이해됐어? 그래서 이 녀석은 모니터 같은 거,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런 거는 인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오케이, 상식적인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그림 1과 그림 2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읽으면서 그 문장의 핵심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 두 개의 그림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색의 빛이 파장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 우리 파장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파장이란 말도 상식이죠. 파장이라는 게 뭐예요? 파장. 빛은 파동에 의해서 전달되는데, 그치? 파동에 의해서 전달되는데, 이 시작점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점까지, 요것의 거리를 말한다 그랬지? 요 길이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색은 빛의 과정에서 파장에서 의해서 결정되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파장의 범위는 380부터 780까지로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당연히 가시광선은 뭔지 알죠? 가시광선이라고 하면 빛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 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에 해당하죠. 빨주노초, 파남보에 해당하고 그 순서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파장이 길어진다. 오케이, 여기 상식이에요. 이건 그냥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쓰는데 반대로 써야 하고, 그 다음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지고,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초당 몇 번 진동하느냐,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진동수라 그랬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작아지는. 얘는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동수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한다? 주파수 헤르츠로 표시하죠. 이랬지. 그러니까 이 파동으로 해서 전달되는 건 빛, 소리 등등이 많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사인파 형태로 되어 있고, 요런 식의 빛으로 봤을 때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빨강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아진다라는 건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당연히 보라색 너머에 여기 있는 건 뭐야? 보라색이 자색이기 때문에 자외선이라 하며, 그렇죠? 빨강색은 적색이니까 요 다음은 적외선이라 한다 까지. 됐지? 이거 선생님 책에다가 그림 그려놨어.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상식.
공통과학에 있을 얘기. 그치? 공통과학에 있을 얘기니까 이과든 문과든 오케이?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거친 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출제자는 출제한다. 그러니까 우린 뭐야? 알고 있어야지. 그치? 이걸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파장이 가시광선이 380에서 780의 길이를 갖고 있는데 파장 범위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나타난다.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600에서 700, 즉 파장이 긴 게 R, 빨강이고 500에서 600이 초록이고 400에서 500이 파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이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은 거니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빨강은 500에서 600, 500에서 6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초록은 400에서 500, 400에서 500이 되는 거 좀 줄었고 그 다음에 파랑 자, 빨강은 600에서 700 됐죠? 그 다음에 500에서 600이 초록 그치? 됐지? 자, 그 다음에 400에서 500이 파랑 됐지? 그래서 어쨌거나 얘가 제일 길고 그 다음 이렇게 된다 파장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것을 색광의 삼원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하, 파랑과 빨강과 초록이 그치? 빛의 삼원색 RGB 끝났죠? 자, 정리됐고 그 다음에 그림 1처럼 이제 보면 되지. 색광의 삼원색이 모두 섞이면 즉 각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면 흰색이 되고 됐지? 빨강, 파랑, 초록이 합쳐진 상태에 흰색이 만들어지고 오케이 됐다. 색광의 삼원색 중에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자홍, 청록, 노랑이 만들어진다. 빨강과 파랑이 섞이면 자홍, 빨강과 초록이 섞이면 노랑, 파랑과 초록이 섞이면 청록. 됐지? 그림을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서 예를 들어 파랑과 초록이 섞이면 노랑이 된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지. 그렇지. 우리가 꼬꼬마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나 이런 거 외웠지. 중간색 하면서 외웠을지 몰라. 미술 시험 보려고. 근데 이걸 뭐하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고. 전문가가 아닌데. 그치? 그럼 요 표가 있으니까 여기가 중간색이구나. 이것들이 다 모이면 교집합이 되는 건 흰색이구나 라는 걸 그냥 봐두고 문제를 풀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빛의 삼원색을 섞으면 검정이 된다. 검정이었나? 흰색인데 틀렸군.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러기 위해서 이 그래프, 벤 다이어그램 요 녀석을 잘 보는 과정을 거치시기만 하면 돼요. 이해하는 과정만 거치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때 두 색을 섞어 흰색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색이란다. 아하, 보색이다. 두 색을 섞어 흰색이 만들어지고 즉 자홍의 보색은 초록. 또 보는 거야. 자홍의 보색은 초록. 아하, 건너편에 있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둘이 섞이면 흰색이 된다고? 그러면 얘가 보색이 되고 얘가 보색이 되겠군 하고 확인했지. 이해됐지? 확인하면 끝. 이 부분에다가 줄을 그을 필요는 없다. 보색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냈으면 됐다. 자, 그 다음에 자홍, 청록, 노랑은 색료의 삼원색이 된다. 그런데 얘를 샤그닥 돌리면 자홍과 그 다음에 노랑과 청록, 즉 중간색이 색에 있어서는 물감, 색료에 있어서는 삼원색이 돼버리고 오케이, 삼원색이 돼버리고 이것들이 똑같은 과정이야. 데칼코마니지? 오케이, 여기도 데칼코마니가 만들어진 거예요. 얘를 잘 이해했으면 얘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됐지? 자, 삼원색이 바뀌었다. 중간색이 삼원색이 되었고 중간색은 당연히 빨강, 초록, 파랑이 됐고 청록과 노랑의 초록, 청록과 파랑, 빨강. 됐어, 끝. 자, 그 다음에 보색은 두 색이 섞어서 검정만 되고 그렇군. 이렇게 되겠네. 청록의 보색은 빨강, 자홍의 보색은 초록, 파랑의 보색은 노랑. 끝났지. 됐지? 그러면 얘를 이해한 것으로 얘를 이해하는 것이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럼 끝난 거야. 그치? 지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내용은 뭐밖에 없어? 요거. 파장이 얘가 제일 길고 그 다음이 얘고 파장이 그 다음이 얘다라는 정보만 이 벤 다이어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나머지는 다 들어있다. 그러면 지문은 싹 필요 없다. 그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만약에 문제에 그림 1과 그림 2라는 문제에 그림 1, 그림 2라는 말이 있었다면 그 녀석을 싹 풀어버리는 거죠. 그림 1과 2에 대한 설명이 끝나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색료에서 보색은 두 색을 섞어 검정이 만들어지는 경우다. 됐고, 이렇게 색을 만들기 위해서 색광을 섞는 방법을 가법 혼합, 여러 색료를 섞는 방법을 간법 혼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다 이해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빛을 섞는 과정을 우린 뭐라 그런다? 가법 혼합이라 하고, 됐죠? 이렇게 물감을 섞는 것을 간법 혼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가법과 간법이라는 말은 역시 또 상식이 되시면 돼요. 오케이, RGB, CMYK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렇게 RGB 좀 입에 붙지 않냐? RGB, CMYK 외우고 RGB가 빛, 가법 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간법 줄어드는 거고. 오케이, 이거 두 가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놓고 세 번째 단락에서 가법을 딱 잡았어. 세 번째 단락에서 가법 혼합은 또 역시 데칼코마니. 가법 혼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나 보고 나면 그대로 간법 혼합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죠. 자, 원리는 스크린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의 세 지점에 있는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백색 광이 빨강, 초록, 파랑의 필터를 통과해 흰 스크린의 한 지점에 동시에 비추는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가법 혼합을 보여주는 실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백색광이 쏘아집니다. 백색광이 쏘아지면 뭐가 있는 거야? 빨강과 초록과 파랑의 각각 필터, 그치? RGB의 필터가 있고 여기를 통과해서 어디로 간다? 스크린에 비치게 되죠. 이해됐지? 스크린에 비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빛이 여기서 어떻게 섞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색이 뭔가가 달라지겠죠. 이게 이제 가법 혼합이다. 이해됐지? 요거 지금 설명한 거야. 이렇게 가법 혼합이다. 세대의 프로젝터를 백색광을 방출할 때 필터를 통과한 광량이 동일한 세 가지 색이 섞이는 지점이 흰색이 되고, 얘네들이 1대 1대 1 동일해지면 같으면 여기는 백색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지? 같으면 백색이 나오게 된다. 자, 섞이게 되면 세 지점에 흰색이 되고 두 색이 만나는 지점은 각각 중간색이 나타나게 된다. 비슷한 얘기네, 뭐 앞에 거하고. 이때 삼원색의 광량을 달리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수식화하면 수식이 나왔어. 그렇다면 수식을 우리는 정리해야 되지. 이건 3점짜리. 항상 공식이 나오거나 관계가 나오면 3점짜리 문제, 보기 문제로 쓰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바로 준비하는 거죠. S색은 이렇게 돼 있죠. R 더하기 G 더하기 그 다음에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RGB는 당연히 색을 얘기하는 거겠지. 색을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 R은 빨강 필터의 단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광량, 세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각 광량의 합으로 나눈 값, 즉 빨강의 비율을 나타낸다. 자, 이거 뭐야? 빨강색의 비율. 됐지? 그 다음에 G는 당연히 초록색의 비율, B는 당연히 파란색의 비율이겠죠. 따라서 RGB의 합은 1이 된다. 자, 나왔어요. 중요한 공식. RGB의 합은 1이 된다. 됐지? 비율이니까. 됐지? 흰색이 되려면 얘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1이 돼버리면 된다. 그러면 흰색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따라서 RGB의 합은 1이 되면 RGB를 조절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 가법 혼합의 방식을 만드는 색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그림상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 그림 있어. 그럼 이제 또 뭐 하는 거야?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 이해되면 지문은 날아간다. 지문을 읽으면서 그림을 이해하는 걸로 그냥 끝낸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고,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A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0.6쯤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0.8, 여기 0.8쯤에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당연히 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났고, 자, 이제 글을 통해서 그림을 이해해 봅시다.
자, 그림상과 같은 세개 삼각형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다. 색삼각형의 가로축은 빨강의 비율을, 가로축은 빨강의 비율. 아하, X축이 빨강이구나. 끝났고. 자, 빨강과 그 다음 빨강의 비율을. 세로축은 초록의 비율을 나타낸다. 여기는 뭐야? 초록의 비율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파랑의 비율은 1에서 빨강과 초록의 비율의 합을 빼면 되므로 빨강과 초록이 모두 0이 되는 지점에서 파랑의 비율은 1이 된다. 아하, 여기가 파랑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군요. 파랑이 이 부분입니다. 자, 색삼각형을 보면 두 색을 섞어 만들어내는 혼합색이 어떤 비율로 섞였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색을 섞은 혼합색은 두 색의 좌표를 연결한 선 위에 있는데 색이 같은 비율로 혼합되면 혼합색의 좌표는 선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뭔 소리야? 두 색이라는 건 이렇게 두 색, 요렇게 두 색, 요렇게 두 색이죠. 얘같이 이 그래프가 표현한 것은 뭐냐?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그린, 블루, 레드가 있는 것이고, 자, 요 값, 지금 RGB의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RGB의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R의 값이 1이 되었다는 얘기는, 얘가 1이 되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다 0이 되는 거죠. 여기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R이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 G와 B는 다 0인 상태. 즉 레드 컬러만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레드가 되는 것이고, 여긴 뭐예요? 얘만 1이고 얘네 둘은 0. 여긴 뭐가 되는 거죠? 얘네 둘이 0이 되고 얘가 1. 합은 언제나 1.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두 색의 중간은 완전히 중간에 0.5 부분이 되겠지. 그럼 G와 B의 중간색은 뭐예요? 그린과 블루의 중간색, 그린과 블루의 중간색. 여기는 청록이 되겠네요. 됐죠? 블루와 레드의 중간색, 블루와 레드의 중간색. 여기는 자홍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레드와 그린의 중간색.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옐로우. 그렇죠? 노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여기 중간색 딱 중간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분에 있는 색은 당연히 얘와 얘의 중간색, 두 개의 섞은 색이다. 근데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얘가 더 진해지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린이 더 진해지고. 됐지? 물감을 섞는데 1대1로 섞은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이 붉은기가 더 많은 색이 만들어진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어떤 그 색을 보정하거나 만들어낼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와 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툭툭 이렇게 찍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개뿔도 알 필요가 없어. 내가 마음에 드는 색을 만들 때에는 여길 내가 여기 툭 찍으면 무슨 색이 되고 여기 툭 찍으면 무슨 색이, 툭 찍으면 무슨 색이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색을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얘를 알고 있으면 내가 나는 이게 빨간기가 더 도는 게 좋겠는데, 그럼 이쪽을 찍겠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어디를 찍으면 예측이 가능한 거지. 여러 번 안 찍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네들은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숫자로 계속 나타날 거예요. 옆쪽에. 오케이? 컴퓨터 프로그램 쓸 때. 자, 그런 것이고, 정중앙에 위치한다. 한쪽의 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좌표는 비율이 높은 쪽에 가까워진다. 또 색 삼각형을 보면 혼합된 색의 채도를 짐작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린 뭐 할 수 있다? 자, 중요한 말. 채도를 짐작할 수 있다. 채도를 짐작할 수 있다. 채도는 뭐라 그랬어? 물감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 맞네. 그렇지. 얘는 1대1의 물감이었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있는 걸로 할까? 요거로 하면 얘가 0.8이잖아. 그럼 레드와 블루를 섞는데 레드 물감이 더 많이 들어갔다. 비율상. 이런 얘기지. 얘도 이쪽으로 살짝 올라갔으니까 블루와 그린을 섞는데 그린 물감이 더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지. 그린의 채도가 높은 거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채도를 짐작할 수 있다. 혼합색의 좌표가 색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흰색인, 아하, 이 녀석 뭐라고? 흰색. 이 녀석이 흰색이래. 보니까 여기 허옇게 해놓긴 해놨네. 대체 허옇게 해놨지. 문제지가 컬러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 수능에서. 그래서 여기 요점이구나. 이 삼각형이랑 비슷하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흰색이고. 자, 그러면 요렇게 가면 갈수록 뭐가 된다? 흰색으로 가면 갈수록, 흰색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채도가 낮아진다. 왜인고 하니 당연한 얘기죠? 물감은 여기 있잖아.
블루 물감의 최고 농도, 그린 물감의 최고 농도, 레드 물감의 최고 농도니까 이곳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물감들이 점점 빠진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러면서 가운데를 빵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빠져가지고 흰색이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쵸? 섞으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채도가 점점점 낮아져서 흰색이 돼버리고 삼각형의 변에 가까워질수록 반대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갈수록 가는 편일까? 이런 식으로 가면 변으로 가면 그치? 이렇게 변으로 가면 채도는 당연히 물감은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지? 자, 이 지문에서 우리가 연습할 건 뭐다? 일단 데칼코마니는 언제나 모든 지문에나 다 있는 거고, 오케이? 그림이 주어졌을 때 글을 읽으면서 그림을 이해하는 쪽으로 읽으면 된다. 그 연습이야, 이거는. 이 지문은. 오케이? 그 연습을 시켜주는 그런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형을 통해서 보색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한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A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쪽 변의 중간 지점에 닿게 되는데 출발점과 도착 지점 두 색은 서로 보색이다. 뭔지 알겠지? 똑같네. 저 삼각형하고 얘도 초록에서 출발하면 자홍이 만나가지고 얘는 보색이었잖아. 그럼 여기도 초록에서 출발해서 A를 지나서 딱 감두걸 만난다는 거야. 자홍을 만나네. 됐지? 이해됐지? 얘도 이렇게 가면 청록을 만나고 열에 가면 노랑을 만나고 보색 관계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 됐지?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뭐인 거야? 우리는 가법 혼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가법은 빛이 어떤 비율로 RGB가 섞이느냐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비율로 섞었을 땐 당연히 RGB 다 총합은 언제나 1이 되는데 누가 더 많으냐? 오케이? 이 녀석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동일한 비율이면 이 녀석은 백색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채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선 중요한 개념은 채도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거 다 이해했어요. 그럼 끝났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 그림 3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우린 바로 방금 이해한 상태에서 빨리 풀어버리는 거지. 잊어버리기 전에.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게 어디 있었냐? 4번 문제였어요. 그쵸? 네 번째 문제. 그림 3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RGB는 A에서 모두 0값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A는 뭐라 그랬어? 합은 언제나 1이라 그랬으니까 동일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돼야 되겠죠? 흰색이면서 모두 0이 아니라 3분의 1씩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A와 B를 혼합하면 A와 B, A와 B, 얘와 얘를 혼합한다. 중간색이 만들어지겠네. 이 중간색. 그치? A와 B를 혼합하면 당연히 A와 B 사이에 어느 점에 있겠죠. 됐죠? 자, 채도가 높아진다 그랬는데 여기 어떻게 된 거야? 변으로부터 A 쪽으로 가까워져 버렸으니까 채도가 떨어져 버렸지. 돼버렸지? 틀렸고. B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보다 B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은 낮죠. 그치? 이쪽은 블루와 그린 중에 그린이 높은 상태죠. 됐죠? 자, 비율보다 C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 C에 포함된 당연히 여기도 블루와 레드 중에 레드가 높아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요. 됐죠? 이쪽으로 넘어갔죠? 자, 그런데 파랑의 비율보다 C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이 더 높다 그랬는데 아니죠. 다르죠? 어디가 파랑의 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요게 파랑의 비율이잖아, 요게. 그치? 요게 어디서? 요게 파랑의 비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높네.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레드가 높아지는 거니까. 됐지? 남은 것이 블루지. 이해됐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린이 높아지는 거니까 남은 것이, 여기 남은 것이 블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C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이 높다 그랬는데 보니까 B가 높죠. 그래서 틀렸네, 얘도. 자, B와 C를 혼합할 때 광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빛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 세 삼각형의 그 혼합색의 위치를 표현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광량과 상관없이 합을 하는 거니까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이 녀석은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광량을 반으로 줄여도 셋이 섞인 비율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이 녀석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약간의 창의력이 좀 필요했네요. 자, 그 다음에 지의 비율이 1인 지점에서 A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자, 지의 비율이 1인 지점은 여기지, 꼭지점이지. 여기로부터 A를 통과하는 직선을 샥 그어주면 누굴 만난다? 자홍을 만난다, 보색을 만난다는 얘기죠. 기대치, 자홍 위치. 맞네. 끝났지. 그러면 여기 지금 선택지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4번이 약간 본문에 있는 말이 아닌 말이 들어있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어. 그렇겠지? 정확하게 들어있는 말은 아닌 거지. 살짝 조금은 생각해 본다는 거야.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 무슨 말이겠어? 근데 그걸 못 해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3번 지우고 4번 할 때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에이씨 모르겠다. 그리고 5번 딱 넘어갔는데 5번은 뭐야? 굉장히 명확하죠. 됐죠? 그러면 5번 답이네 뭐. 4번은 뭐 틀렸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시험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야. 어떤 선택지가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일단 다른 거부터 하자. 이렇게 가시는 게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 말 이해하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 가지고 다 써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 간법 혼합 부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간법 혼합. 자, 이거는 다 써먹었으니까 얘를 싹 날려버릴까요? 간법 혼합은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락. 데칼코마니 간법 혼합이에요. 간법 혼합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그냥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법 혼합은 간법 혼합과 데칼코마니니까 비슷한 형태로 나오겠죠. 둘을 비교해서 차이를 알면 되는 거죠. 자, 간법 혼합의 원리는 한 개의 프로젝터의 백색 광을 자홍, 청록, 노랑의 필터를 연이어 통과시키는 뜨든. 자, 차이점이 뭐야? 필터가 특징이 뭐냐면 연이어. 자, 우리가 간법 혼합에서 어떻게 했냐면 백색광이 나오면 RGB 필터가 이렇게 있었지. 빛의 삼원색 필터가 있어서 빠밤 해서 얘네들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총합 1 이렇게 가면 스크린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흰색이 나오는 그런 형태였어. 예를 들어서 갑법이니까 말 그대로 갑법이니까 더한 거지. 빛을 섞었어. 그래서 어쨌거나 빛의 삼원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뭐가 되는 거야? 흰색. 무슨 말이겠지? 희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섞으면 희게 나타나고. 얘는 뭐야? 연이어라고 얘기했죠. 그럼 요 녀석하고 그림이 달라진다는 거야. 백색광이 나오는데 이렇게 필터 하나, 이렇게 필터 두 개, 이렇게 필터 세 개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빛이 제거되는 거네. 얘는 갑법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연이어 통과시킵니다. 백색광을 어떻게 하냐면 세 개, 생녀의 삼원색 자홍, 청록, 노랑. 얘는 자홍, 청록, 노랑 이렇게 됐지? 그래서 자홍은 마젠타, 청록은 사이언, 그지? 노랑은 옐로우 이렇게 통과하는 거지. 이해됐지? 자, 이게 이제 간법 혼합이야.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색광이 필터의 색에 따라서 특정 부분의 파장이 필터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투과된다. 아하. 이 녀석 필터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흡수와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투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빠지고 여기서 빠지고 말 그대로 간법이네. 줄어드는 거야. 자, 이게 포인트네요. 자, 흡수해서 나머지 투과된다. 생료의 삼원색은 각각의 보색을 흡수한다. 이거 뭐야? 보색 흡수. 자, 투과시키는데 이 흡수가 뭐다? 보색을 흡수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결국 자홍의 보색이 뭐야? 자홍의 보색은 초록이네. 그럼 얘는 초록을 흡수한다는 얘기고, 그쵸? 청록의 보색은 빨강. 아하, 얘는 빨강을 흡수한다는 얘기고, 얘는 노랑은 RGB니까 얘는 파랑을 흡수한다는 얘기네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미 저기 돼 있으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하는 거지 뭐.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하, 보색을
흡수하는구나. 보색을 흡수하고 나머지를, 여기선 초록을 흡수하고 빨강을 보내는 거지. 여기에 지금 오고 있는 건 뭐예요? 백색광이 오잖아요. 이 백색광이라는 건 태양에서 오는, 조명에서 오는 빛인 거지. 가시광선인 거야. 오케이? 그 가시광선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들어있을 때 얘는 초록을 흡수하고 나머지 보낸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투과율이 높을수록 밝고, 자, 관계 나왔어. 관계 나온다. 공식이나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정리. 됐지? 투과율이 높을수록. 그쵸? 이게 그 다음에 뭐예요? 밝고. 그치? 명도라고 했지, 명도. 명도가 높은. 아하! 그렇다면 뭐야? 우리가 가법 혼합에서 얘기할 때는 필터가 이런 모양이었고, 간법 혼합에는 연속이다라는 게 연이어가 포인트였죠? 그치? 그 다음에 가법 혼합에서는 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 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치? 이게 바로 뭐야? 데칼코마니의 포인트들. 이래서 저쪽의 포인트가 여긴 다른 게 나오잖아. 그 짝을 잘 이루어서 읽으면 쉽게 읽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투과율이 낮을수록 어둡다. 이건 데칼코마니까 반대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게 낮으면 명도는 떨어져 어두워진다. 끝. 자, 그래서 검정이 되는 거지 뭐. 자, 화가가 물감을 섞는 것도 간법 혼합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태양빛과 같은 백색광이 물감의 입자에 닿으면 일부의 파장 영역대의 빛은 흡수되고 나머지 파장 영역대의 빛은 반사되어 우리 눈에 특정한 색으로 보이게 된다. 아하, 물감이 우리가 어떤 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건 빛에 의해서 보는 거라고 그랬죠. 완벽한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빛이 반사돼서 우리가 이거 어디서 공부한 거예요? 어디서 공부한 거예요?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했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색을 볼 때, 물감을 볼 때 그게 왜 빨강색으로 보이냐면 나머지를 흡수하고 빨강을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지? 빨강색 물감이 다른 것을 흡수하고 우리에게 빨강을 보내주기 때문에. 됐죠? 흡수와 투과에 따라서 그런 색깔이 보이게 된다. 이때 반사된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을 옆에 있는 파랑 물감의 입자가 흡수한다. 파랑 물감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흡수와 반사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빨강과 파랑의 물감의 입자들은 서로 반사하는 파장을 흡수하는데 이 현상이 혼합된 물감 안에서 매우 여러 번 일어나. 자, 매우 여러 번 일어나. 반사와 흡수. 됐지? 투과와 흡수. 여러 번 일어나서 혼합된 물감 안에 매우 여러 번 일어나서 결국 빨강과 파랑보다 낮은 명도의 색이, 계속해서 명도, 낮은 명도의 색이 나타난다. 이처럼 간법 혼합으로 만든 색의 원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진다. 섞이면 명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길게 설명한 건 뭘 설명한 거냐면 섞이면 명도가 왜 낮아지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의 상황에서 섞이면 왜 명도가 낮아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빛을 섞으면 밝아지죠. 하얀색이 되고 환해지고 밝아지고, 물감을 섞으면 어두워지다 나중에 막 섞으면 왜 색깔이 안 나오지? 또 섞어 검정이 나와버리잖아. 무슨 말이겠어? 잘못했어요 이거 한단 말이야 아기 때. 그치? 그럼 미술 선생님이 야 물감 많이 섞으면 안 돼. 이거 보색이 어쩌고 해주는 거란 말이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섞으면 어두워진다라는 거, 검정이 된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인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사물을 본다라는 거, 색깔을 인식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즉 뭐다? 흡수와 투과를 반사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에 빨강색의 물감과 파랑색의 물감을 이래 섞었다라고 보면 원래 빨강은 다른 색을 흡수하고 뭐를 내보내는 거야? 빨간 빛을 투과시켜 반사시키는 거지. 파랑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파랑색을 반사시킨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반사돼서 나온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또 다른 빨강의 그런 역할을 하는 요소가, 오케이? 옆에 빨강의 어떤 색소 요소에게 반사돼서 띡 나온 애를 이 녀석이 낼름 이렇게 흡수해버리는 거지. 뭔 말이겠어? 왜 얘네 섞었으니까 같이 뭉쳐있잖아 얘네들이. 그치? 마찬가지 요 안에 들어있는 빨강이가 빨강을 뚝 이렇게 내보냈어. 그때 이 파랑이가 뭐 하는 거야? 내놔! 하고 딱 흡수해버리는 거지.
뭐만 알겠지? 섞으면 섞을수록 혼자 있을 때 빨강을 보내고 혼자 있을 때 파랑을 보낼 것이 막 얘네들이 이 입자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오케이? 옆에서 막 반사시킨 걸 또 흡수하고 또 흡수하고 또 흡수하고 이런 짓거리 계속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온 거야? 섞이면 섞일수록 명도가 낮아진다. 깜장이가 돼버린다. 색깔이 없어지는 깜장이가 된다. 어두워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길게 설명한 건 그따위 얘기입니다. 근데 우린 개뿔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씨. 뭐야? 아,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섞이면 명도가 낮아진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쟤 섞이면 채도가 낮아진다. 물감이 빠진다. 그래서 흰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런 거야? 밝아진다고 표현한 거야. 빛이 섞으면 밝아진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빛을 섞으면 밝아진다가 아니라 채도가 낮아진다라고 말하는 거고, 물감을 섞으면 어두워진다가 아니라, 이건 뭐 명도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겠네. 어두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검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다 이해돼 버렸지? 이해돼 버렸지? 자, 그러면 간법 혼합도 정리했어요. 자,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뭐다? 가법 혼합과 간법 혼합이 데칼코마니니까 간법 잘 정리하고 가법 정리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과 물감의 삼원색을 잘 정리하는 거. 이걸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알아먹었지요? 다 돼버렸어요? 이해됐지? 응.